18일부터 시작된 비로 영동 북부 산지에 최대 1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21일까지 강한 바람과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년 여름 개장을 목표로 한 춘천 레고랜드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사업 부지 추가 매입 논란에 이어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춘천시에 반환된 옛 미군기지 부지가 토양 오염 측정 방식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책임 공방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원주시가 지역 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발에 나섭니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동 북부 산지에 최대 1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대부분 비가 그쳤지만 영동 지역에는 21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밤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산지에는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은 파도가 해안가에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들은 강한 바람에 흔들립니다. 18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19일 오후까지 강원 전역에 쏟아졌습니다. 그냥 좀 바다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휩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것 좀 보셨어요, 전에? 아니요, 그런 거 본 적은 없어요. 네. 19일 오후 4시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고성 현내면이 178mm로 가장 많았고 미시령도 169.5mm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들면서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태풍급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도 최고 7m까지 높게 일었습니다. 영동 지역에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소방당국은 긴급 구조 대응 태세를 발령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속초와 고성 지역을 비롯해 강원 북부 지역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자 재난당국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벌였습니다. 기상청은 21일 새벽까지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21일 오전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18일부터 내리는 많은 비로 산사태나 축대, 붕괴, 침수 등이 예상되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1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다음 주부터 16도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로 반환된 옛 미군기지 부지의 토양 오염 문제가 수면 위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캠프페이지 토양 오염 측정 방식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춘천시는 보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향후 책임 공방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시한 춘천 캠프페이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도면입니다. 붉은색 점이 찍혀있는 부분이 그 당시 오염도 조사가 진행된 지점입니다. 이번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된 지점은 빠져 있습니다. 오염도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가 20에서 30m 간격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조사 간격, 조사 지점 간격을 20m, 30m를 두다 보니까 이게 캠페이지 부지 전체를 다 드러내고 조사한 게 아니고 간격을 두다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이 지금 이제 발견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경부의 토양시료 채취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캠프페이지 전체 면적인 67만 제곱미터 중 오염도 측정도 일부만 진행됐습니다. 당시 유류 저장시설 등 오염이 많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시료 채취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1차로 파악된 오염 면적은 4만 8천 제곱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오염도 측정을 2번 더 진행했더니 12,000여 제곱미터가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된 지점입니다. 캠프페이지 최근 모습에는 이곳이 헬기 계류장이었지만 그 전에는 소방시설에 대형 유류 저장시설이 있던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옛 캠프페이지에는 크고 작은 유류 저장시설이 있던 지점으로 파악되는 곳만 90여 곳이 넘습니다. 문제는 띄엄띄엄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처럼 3번의 조사에서 빠진 지점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기름띠가 15곳에서 발견됐고 이 중 한 곳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더니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춘천시는 옛 캠프페이지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본부 예산 마련할 때까지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제가 어제 바로 현장에 가서 결정을 했었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정시조사 하고 그 비용은 얼마가 되든 우리 시정부 예산으로 시작한다. 국방부는 오염 원인이 미군 주둔 시설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옛 캠프페이지 부지의 토양 오염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 이를 놓고 춘천시와 국방부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춘천 레고랜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사업 부지 추가 매입이 논란을 빚더니 이번에는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내년 여름 개장이 목표인데 앞으로도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강원도의회 입구가 대형 피켓을 든 사람들로 가로막혔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입니다. 이들은 강원도가 도민들의 혈세를 레고랜드 조성에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날 의회 입구에는 레고랜드 사업이 잘못되면 책임을 진다는 각서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레고랜드 사업의 성공에 자신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 정치적, 법적 그리고 예산적 책임을 질 거라는 그런 각서를 그런 확신이 없이 지금 투표를 하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 논란이 인 건 강원도 2차 추경 예산에 편성된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추가 매입비 58억 원 때문입니다. 이미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200억 원을 편성한 강원도가 땅값이 올라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에 앞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예비심사에서 강원도가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쪼개게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전액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도의회 예결위 심사에서 해당 예산은 전액 되살아났고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레고랜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중도에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1,300억 원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문화재 전시관과 유적공원 조성 등에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림잡아도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더 들어가 강원도의 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강원도 집행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고요. 법적인 책임까지도 해서 이 소송도 하고, 소송은 하지만 검찰 고발을 했었는데, 이젠 도의회가 지금 표결하는 것들이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 직접적인 시민들이 어떤 법적 책임, 또 고소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책임을 묻겠다. 강원도는 현재 레고랜드 공정률이 20%를 넘기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내년 7월 개장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접경지역 군장병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19일 접경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군장병이 우대업소를 이용하고 나라사랑 카드로 결제하면 업소에서는 결제한 금액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이 금액은 지자체에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는 군장병 인센티브 제도가 활성화되면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접경지역 상경기를 돕고 바가지 요금 근절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학생 16만 8천 명을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합니다. 꾸러미는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개학 연기로 장기간 중단된 학교 급식 예산 93억 원을 활용해 추진됩니다. 이에 시군별 학교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급 품목과 계약 업체, 배송 방식 등을 정하고 7월까지 학생 가정으로 배송합니다. 교육청은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축수산물 등을 제공해 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힌 농가 소득 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공영주차장 정보나 집 근처 마트 생필품 가격이 궁금할 때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봐도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원주시가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역 공공 데이터 정보를 한데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 정책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지역의 실시간 교통소통 상황과 버스 운행 정보는 원주시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합니다. 지역의 물가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는 경제문화국입니다. 모두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생활 밀착 정보들인데 정보 특성에 맞춰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다릅니다. 부서마다 각종 정보가 산재해 있어 복합적인 민원에 대응할 때는 의사결정 등의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공공 데이터를 한데 모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서부터 교통 상황, 부동산 정보 등 총 14가지의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주와 관련된 뉴스나 SNS 이슈 등도 실시간으로 빠르게 파악하고 국민신문고 등에 올라온 원주와 관련된 민원도 기간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집 분석해 민원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고 또 시각화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 누구나 각종 공공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주시의 정책 전략이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둔 이맘때쯤이면 매년 국립묘지를 찾는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참배객은 물론 봉사자들의 발길조차 끊겼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이 영면에 있는 국립영천호국원. 참배객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평일이긴 해도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하면 참배객이 90%나 줄었습니다. 올해 초 확산된 코로나19로 학생들은 물론 기업과 기관 단체의 봉사활동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매년 이맘때 하루 평균 350여 명이 현충탑을 참배하고 비석닦기와 태극기 꽂기 등을 펼쳤지만 올해는 봉사활동 건수가 아예 없습니다. 작년에는 봉사활동 단체가 너무 많아서 시간을 조정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봉사활동 단체 예약이 거의 없어서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전에 약 2만 개의 묘역 태극기 꽂기도 못할 지경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예전과 같이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봉사하는 참배객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올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 희귀 사진전과 나에게 대한민국이란 국민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참여 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4만 5천여 국가유공자가 잠들어 있는 국립영천호국원. 코로나19로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둔 5월임에도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내버스와 택시에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잠시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필터 마스크로 버스에는 대당 300장, 택시에는 100장씩 모두 16만 장이 배부됐습니다. 시는 앞으로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정부 방침에 따라 일회용 필터 마스크 추가 배부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과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화천군이 지역 학교 개학이 임박함에 따라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 지원에 나섭니다. 화천군은 화천고와 산해고, 간동고 등 지역 내 고등학교와 일부 소규모 초등학교들이 20일부터 일부 또는 전학년 개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18일 개학이 임박하고 재학생 수가 많은 화천중고교와 화천정보산업고, 산해고에 열화상 카메라와 발열 측정 장소 등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화천구는 한자리 건너 앉기 등을 위해 등교 시간에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사용 중인 셔틀버스를 매일 한 번씩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문화재단이 오는 7월 10일까지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경연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무용과 댄스, 무술 등 거리와 무대에서 퍼레이드형 퍼포먼스가 가능한 모든 장르입니다. 경연 부문에 따라 30명에서 40명 이상 구성된 모든 단체가 참여 가능합니다. 원주시와 육군 제36사단이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9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 댄싱 공연장과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인제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인제읍 농산물 판매장 2층에 문을 열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섭니다. 인제군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을 맞춤형 아이디어 제공과 주민 역량 강화, 주민협의체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제군은 올 하반기 기린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속초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회 운행했던 시내버스 일부 노선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합니다. 속초시는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이뤄지는 20일 33-1번과 66번, 77번 등 학교 노선 시내버스를 하루 76회 정상 운행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초중 고교 등교에 따라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정상 운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전 차량에 대한 방역 점검을 완료했고 손소독제와 운전 종사자들의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구군이 고품질의 아스파라거스 생산을 위해 기술 지원에 나섭니다. 양구군은 지역 특화 수출 작목인 아스파라거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배와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생산량 조절을 위한 재배 기술과 수확 후 관리 교육 등으로 진행됩니다. 양구군은 아스파라거스 재배 면적 전국 1위로 올해도 40농가가 200톤가량을 생산해 18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는 정박한 어선에 침입해 수산물을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고성 지역 항구에 정박한 어선에 들어가 어창에 보관 중인 문어들을 5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최근 어민들의 신고를 받고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최 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상지대학교와 가나안 농군학교는 19일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 교류와 사회 봉사 활동, 지역 주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상지대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육 이념인 근로와 봉사, 희생 정신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기관 구성원들의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8번째 절기인 20일 소만은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지만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8도를 밑돌며 크게 오르지 못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겠으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의 목요일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구와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